이번엔 신년맞이 책 하울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보고 싶은 책 있으면 그냥 한 권씩 따로 주문해서 보는 편이어서 이렇게 따로 한 번에 여러 권을 산 일이 거의 없긴 한데요. 얼마 전에 예스 입사 중고 서점에 갔는데 저도 책을 좀 쌓아두고 보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게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7권을 구입했습니다. 이 책들에 어떤 기대를 하고 샀는지, 그리고 무슨 생각으로 샀는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책은 숨결이 바람될 때입니다. 이 책을 처음 접한 건 빌 게이츠를 울린 책이라는 홍보 문구를 통해서였는데요. 자극적이잖아요. 사실 누가 읽은 책이라든가 아니면 누가 추천한 책이다 이런 식의 마케팅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빌 게이츠는 울려도 난 못 울릴 거다라는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이 책은 앞으로도 볼 일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책 소개 글을 보니 꼭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의 저자 폴은 신경외과 전문의를 앞둔 레지던트 마지막 해 하루 14시간씩 이어지는 혹독한 수련생활 끝에 원하는 삶이 자신의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폐암 4기 판정을 받습니다. 그 당시 지금은 고인이 된 작가의 심경이 어땠을지 저는 쉽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혹독한 수련 생활을 끝내고 눈부신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바로 그 순간 폐암 판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때 이 작가는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인간은 모두 죽잖아요. 죽음은 저희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죽음을 맞이한 태도 또한 100가지가 있겠죠. 작가님은 자신의 죽음을 그리고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갔는지 알기 위해 산 책입니다. 조금 읽었는데도 벌써 좀 슬프더라고요. 두 번째 책은 한국이 싫어서입니다. 장강명 작가님은 장강명 작가님은 현재 대한민국 문학계에서 가장 핫한 작가분들 중 한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작가님의 책은 언젠가는 한번 꼭 읽어봐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눈에 딱 띄어서 골랐고요. 책의 제목이 약간 고르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국이 싫어서잖아요. 와, 나 한국이 너무 좋아. 대한민국 짱이야, 최고! 이러신 분들이 많진 않지 않나요? 책 소개를 간단히 봤는데 나의 아니면 뭐 주변의 누군가의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었어요. 20대 후반의 직장 여성 개나는 회사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사표를 제출합니다. 말리는 가족과 남자친구 그리고 친구들을 뒤로하고 호주로 떠나는데요. 그곳에서 크고 작은 위기들을 겪긴 하지만 나름의 삶의 안정을 찾아갑니다. 그러던 와중에 남자친구인 지명으로부터 청혼에 가까운 고백을 받는데요. 2달 동안의 방학을 맞아 한국으로 돌아온 그녀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는 남자친구를 비롯해 많은 것이 갖추어진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생활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한국에서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다시 호주 여행을 택합니다. 취준생들의 꿈은 입사고 회사원들의 꿈은 퇴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없나? 뭐 학교든 회사든 자퇴하고 퇴사하고 다 때려치우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은 누구나 다 하는 것 같은데요. 머릿속으로 생각은 그렇게 해도 실제로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한편으로는 대리만족을 하기 위해 산 책이기도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 제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가 궁금해서 산 책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유시민 작가님의 역사의 역사입니다. 작년에 이덕일 작가님의 조선왕조실록 1을 읽었었는데요. 371쪽에 달하는 페이지가 태조 이성계에 대한 내용으로만 채워져 있었어요. 고려 말부터 조선 건국 이후까지 이성계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제가 몰랐던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읽으면서 역사가 이렇게 재밌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동서양의 역사를 통틀어 생각해보면 읽어야 할 내용이 너무 방대하잖아요. 약간 엄두가 나질 않는 거죠. 전 역사의 역사가 그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책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아닌가? 유시민 작가님이 탐사한 역사가 16인과 그들이 쓴 역사서 18권이 담겨 있고 지면의 한계와 번역의 아쉬움을 덜기 위해 직접 발췌 요약과 번역까지 도맡아서 하셨다고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제일 기대되는 책 중 한 거입니다. 다음 책은 김소영 작가님의 진작 할 걸 그랬어입니다. 전 MBC 아나운서이자 현 당인리 책 발전소의 주인 김소영님의 책입니다. 다양한 동네 책방을 찾아다니는 게 제 취미 중 하나인데 여긴 아직 가보지 못했네요. 이 책은 김소영 작가님이 아나운서 퇴직 후 떠난 여행 그리고 그 이후 책방을 열기까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나중에 자기만의 책방을 차리려는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이 꽤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에 책방에 관련된 특히 직접 책방을 오픈하고 운영하는 이야기가 담긴 책에는 저도 모르게 손이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야, 책 뭐 좋아하고 읽고 뭐 그러면 그게 밥 먹여주냐?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이 책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네요. 예, 먹여줍니다. 다음 책은 김은경 작가님의 에세이를 써보고 싶으세요입니다. 이 책은 진짜 제목만 보고 고른 책입니다. 에세이를 쓰고 싶으세요? 네! 네. 정말 솔직한 마음인데 요즘 나오는 에세이들을 보면 이 정도는 나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책들이 별로라는 말이 절대 아니고 글들이 일상적인 소재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 오늘 산책했다, 뭐 밥 먹었다, 막 이런 지극히 일상적인 소재들인데 또 쉽게 쓰여졌달까요? 예를 들면 뭐 일기처럼 말이죠. 블로그에 쓰는 글이나 서평은 곧잘 쓰겠는데 이걸 책으로 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쓰면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아직까지는 저 자신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게 힘들어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작년 목표 중 하나가 책 한 권 내기였는데 물론 못 냈고 올해 목표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글 쓰는 사람들의 생생한 고민과 저자의 노하우가 담긴 조언이 76가지가 담겨 있다고 하니 올해는 제 책 낼 수 있겠죠. 다음 책은 배달의 민족 이승희 작가님, 스페이스 오디티 정혜훈 작가님, 에어비앤비 손한빈 작가님, 트레바리의 이육헌 작가님이 같이 쓴 브랜드 마케터들의 이야기입니다. 책 이름이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우리가 알만한 브랜드 4곳의 마케터들이 쓴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배달의 민족과 에어비앤비, 트레바리는 알고 있었고 스페이스 오디티만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였습니다. 요즘에 우리를 생각해보면 음식 배달시켜 먹고 싶은데 이러면 배달의 민족을 떠올리고 여행 가는데 숙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 또 에어비앤비를 생각하게 되고 좀 퀄리티 있는 독서 모임에 가보고 싶은데 라고 하면 트레바리를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브랜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중요해질 것 같고요. 어떤 삶의 특정 생활 양식들이 브랜드로 기억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들의 삶의 방식을 바꿔나가는 진취적인 브랜드의 마케터들은 어떻게 일할까? 항상 궁금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책은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입니다. 사실 예전에 가지고 있었고 읽었던 책이었는데요. 근데 친구들하고 타임캡슐 할 때 묻어버렸거든요. 뭐 묻어버렸다고 하니까 좀 어감이 이상한 것 같긴 한데 그때 각자에게 소중한 걸 묻자고 했는데 저는 이 책을 선택했을 정도로
저에겐 나름의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그건 민음사 버전이었는데 이번엔 다른 번역본으로도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시공사에서 출판된 책으로 샀습니다. 이 책은 기회가 되면 더 깊게 파고들어서 자세하게 리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이렇게 7권입니다. 한 권 한 권 열심히 읽고 또 좋은 후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